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법률 상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법률 구조를 받는 곳이에요. 이분들도 변호사한테 법률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장, 직원이랑만 상담을 하고 변호사 얼굴을 못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만일 사건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상담은 일반 직원이 하고 소송은 또 변호사가 해야 돼요. 일반 직원이 법정에 못 나가거든요. 상담은 직원이 하고 소송은 변호사가 하면 그게 제대로 손발이 맞을까요? 법률 구조 대상자들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수 무지하게 늘어났죠. 2019년 4월 21일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변호사 숫자는 26,031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 일반 직원들이 상담했던 거 인정해요. 왜? 변호사 숫자가 부족했으니까. 자, 변호사 숫자 10,000명에서 26,000명이 되는데 채 몇 년이 안 걸렸어요. 지금 이제 충분한 숫자가 쌓였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며칠 뒤 2019년 4월 26일이 되면 또 1,500에서 1,700명이 여기서 다시 늘어나요. 이제 변호사 상담을 해야죠. 예전에 구조공단이 생길 때와는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서민들도 법률 구조 대상자들도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법률구조공단 설립 취지잖아요. 자, 둘째, 법률구조공단은 형사국선변호인과 형사공공변호인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일단 형사공공변호인을 법률구조공단에 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참조하시고요. 거기서 말씀드린 이해상관행위가 형사국선변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피고인의 형사국선변호인이 돼서 국선변호를 맡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는 원래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사실상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국선 변호인을 맡았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피해자들이 구조공단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충돌이라 그래요. 구조공단이 이 사람들을 변호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겨버린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비판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똑같은 문제예요. 자, 국선 변호인 할 사람들 많습니다. 이걸 왜 굳이 구조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권을 위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서민의 법률 구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논의 과정에서 공단 내부의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사실 공단 내부 변호사님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공단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형사공공변호인의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 자기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조공단에서 운영할 형사공공변호인과 관련해서 왜 소속 변호사들을 배제하고 제도를 구성하고 입법 예고까지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셋째,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법률구조공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법률구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금 큰 법률사무소. 그럼 운영의 주체는 누굴까요? 국가, 그리고 국가가 고용한 변호사들. 예전에 변호사 사무실 가면 변호사 만나기 어려우셨죠? 사무장이랑 일반 직원만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들이 상담 대부분 하죠. 그런데 구조공단은 오히려 지금 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만날 기회를 더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일반 직원과 변호사 비율은 4대1 정도 돼요. 일반 직원이 변호사의 4배쯤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예를 들어보면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 2에 일반 직원 1명의 비율이에요. 오히려 변호사가 2배예요. 여러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변호사는 몇 명 없고 일반 직원들이 너무 많아. 어떤 생각 드세요? 소위 말하는 사무장 펌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구조공단은 서민들을 위한 큰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일반 직원 비율이 어느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해요. 파워게임, 직업 갈등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공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률구조 대상자들, 서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넷째, 최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땡땡 이사장님께서 언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 사건, 형이 사건, 반복 사건을 65세 때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경력자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도 사건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 이사장님은 법률구조공단의 구조활동은 경륜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1, 2년 정도 경력 있는 변호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아니다라는 취지 발언을 한 거예요. 이사장님이 단순 평이하고 반복된 사건이라고 폄하한 그 일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 동안 일해서 못 받은 임금에 대한 사건이고요, 평생 모은 보증금을 찾는 사건이고, 크게 다쳐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당한 해고를 다퉈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법률구조공단은 그런 일 하는 데예요. 솔직히 저희 사무실에서는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아요. 어떤 사건들은 꽤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런 소송을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리를 따지지 않고 옳은 법리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던 그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공단 소속 변호사님들 간의 내부 분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건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멋진 자객들이 칼을 갈고 있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제가 계속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원래 구조공단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 그러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구조 대상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 10만 평을 갖고 있어. 100억대 부자야. 그래도 농업인이면 예전에는 구조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규범이 개정되어서 농업인도 일정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구조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건 다행히 잘 개정되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서민들도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사국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만 하면서 영역 확장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 법률 꿀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